식물성 기름이 케토 식단에서 되게 안 좋다고 나오는데 몸에 좋은 기름이랑 나쁜 기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기름이 이제 식물성 기름이 아주 이 논란거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하버드 그룹에서는 식물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름은 먹어야 되겠잖아요. 식물성인데 식물 기름을 먹으라면 뭘 먹으라 해야 되겠어요? 식용유를 먹으라 해야 되겠죠. 당연히 논리상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식물성에 계속 일관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성 기름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식용유는 거부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 뭘 먹으라고 했어요? 동물성 기름을 먹으라고 했죠. 고기를 먹어서. 그러면 이제 식물성 기름을 먹으라는 사람은 고기에는 아까 계속 얘기를 했지만 포화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식단 이런 걸 논의하는 TV 프로그램을 유심히 봐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보니까 얼마 전에 MBC에서 나와가지고 기름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들기름, 그다음에 올리브유.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죠. 그 다음에 그 라드라고 돼지 기름. 그 다음에 콩기름. 또 무슨 기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순서를 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연예인 같은 사람한테 순서를 정하라 하니까 이제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영양사가 옛날하고 달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1등은 이제 들기름으로 쳤어요. 2등은 이제 올리브유로 쳤어요. 놀랍게도 3등을 돼지 기름을 쳤어요. 뭐 포도씨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이걸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공부를 제대로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식용유는 첫째 이게 이제 오래된 게 아니에요. 식용유가 처음에는 면화유에서 나왔거든요. 면화씨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노예가지고 면화를 많이 키웠잖아요. 씨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리니까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름을 짜본 거예요. 그게 나와서 태우니까 잘 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식용유로 바꾼 거예요. 그게 크리스코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식용유가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 면화유가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온갖 씨앗을 이제 짜가지고 기름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면화 씨유를 짤 때 그냥 눌러서만 짜면은 별로 안 나와요, 기름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화학적으로 짜는 거예요. 화합물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이 화학물들이 상당히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식용유를 반대하는 이 케토하는 사람들이 그 짜는 그 모습을 가서 본 거예요. 공장에 가서. 그랬더니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그걸 짜는 과정에서 나쁜 걸 먹게 되겠다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식용유 회사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다가 보면은 망해요, 회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짜가지고 지금은 그 용매, 유기용매를 써서 이제 빼는 건데 그 용매 같은 게 거의 잔여량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만들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그게 우리 건강에 나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산업 기술에서 다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믿어도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식용유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 오메가6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 파란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비율이 약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4가 이상적으로 쳐요. 1대4보다 낮으면 더 좋죠. 근데 들기름은 거의 오메가3가 이 60%가 넘잖아요. 그죠? 맨 위에 있는 들기름은. 그 다음에 유채씨 기름도 뭐 괜찮아. 호두유, 고추기름, 콩기름 이렇게 좋은데 올리브유가 저는 이게 생각보다 올리브유가 오메가3가 적은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가 잘못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맞겠죠, 당연히. 근데 믿어야 되는데 올리브유가 오메가3가 상당히 적고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도 이제 엑스트라 버진은 좀 다르겠죠. 또 다른 효과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올리브유는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참기름 보세요. 참기름. 밑에 보시면 우리가 참기름은 비벼 먹고 그러는데 고소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이건 오메가6가 완벽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기름은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좀 많이 드세요. 근데 문제는 언세츄럴 팻은 금방 잘 상해요. 특히 들기름은 잘 상해요. 잘 상하니까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사가지고 그만 먹어야 돼요. 물론 올리브유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추출하는 동안에 이런 불순물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오메가3 양과 오메가6 양을 잘 관찰하자. 그래서 오메가3 양이 많은 기름을 먹자. 대표적인 게 들기름하고 올리브유하고 또 아보카도유도 보면은
이게 오메가3가 적어요. 아보카도유가. 근데 이제 그 가정주부서는 아보카도유도 뭐 좋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드시고 나머지 뭐 이렇게 콩기름 그다음에 뭐 이 참기름은 조금만 드시고 뭐 해바라기 씨, 포도 씨 이런 게 가면 싸요. 그거 싸니까 그런 이제 전 부쳐 먹고 그럴 때 그걸 먹어요. 그런데 첫째, 오메가3하고 오메가6 함량을 좀 참고를 하자. 드실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츄럴 팻은 팔미틱 애시드 같이 탄소에 전부 다 붙어 있는 거고 오메가3는 맨 끝에서 탄소 끝에서 세 번째 이제 더블 본드가 있는 거, 6는 이제 여섯 번째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오메가3는 이제 EPA하고 DHA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메가3는 EPA하고 DHA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호도 같은데 오메가3가 이제 많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EPA하고 DHA로 전환율이 5%가 안 돼요. 그냥 95%는 오메가3로 남아있고 너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EPA하고 DHA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등어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어를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겨울에 고등어를 한번 구워보세요. 집이 냄새가 엄청나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같은 거 삶아서 드시고 그러면 거기도 있어요. 소고기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냄새가 덜 나잖아요.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오메가6는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데,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이제 이게 염증 물질을, 염증을. 근데 우리 몸에 염증이 있어야 돼요. 균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메가6도 필요해요. 오메가6가 있는 거. 근데 그 두 개가 이게 견과류에서 1%, 5%밖에 안 바뀌지만, 거기로 바뀌는 대사 경로하고 오메가6 포도씨유를 먹어가지고 아라키도닉에서 만드는 그 경로의 효소들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견과류를 먹고 포도씨유를 먹었다. 그럼 견과류 5%밖에 안 되는데 포도씨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 효소를 이쪽에 더 많이 써가지고 오메가3가 5%를 만들 게 0.5%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안 돼. 따로 드셔야 돼. 참기름 먹고 견과류 먹으면 꽝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생학적인 기전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이 트랜스팻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드 쿠마로라는 사람이 1957년도에 밝혀왔는데 트랜스팻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른쪽 구조를 보면은 HH가 같은 방향으로 있죠. 이게 시스팻이에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트랜스팻은 여기 H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게 트랜스팻이에요. 이게 이중 구조가 어떤 때 생기냐면 튀김 만들 때 오래 기름 쓰면. 근데 기름을 쓸 때 길거리에서 이제 튀김을 팔잖아요. 오징어 튀김도 팔고 뭐 이렇게 튀김을 팔 때 그분들이 기름을 계속 바꿔 쓰겠어요. 계속 똑같은 거 쓰죠. 그러면 이제 시스가 트랜스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런 기름은 좋겠어 나쁘죠? 당연히 나쁘죠. 트랜스가 많으니까. 트랜스는 이게 우리 몸에서 제거가 잘 안 돼요. 이게 동맥경화증의 이게 핵심 이게 요인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과자 같은 거 있죠. 빵도 있죠.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밖에서 먹는 음식물에 전부 다 식물성 기름을 집어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식용유 지방이 언세츄럴 팻이 이제 알팔리노렉이 얼마나 있나 보니까 약 한 2, 3%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보니까 한 15%가 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걸 먹잖아요. 빵 먹지, 과자 먹지, 라면 먹지, 뭐 슈퍼푸드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식용유로 만든 거예요. 슈퍼푸드가.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 전부 다 기름에다 넣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초가공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저도 이제 간혹 가도 과자도 먹고 라면도 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가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걸 많이 먹는데 식용유 자체는 뭐 잘 만들었다 해도 회사에서 그걸 또 과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막 열도 가고 여러 가지 처리가 되잖아요. 고기도 거기다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처리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 튀김할 때도 하루 쓰면 아까워도 버리고 다음에 또 써야 돼. 아무리 해도. 자, 이제 그런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은 우리 몸에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불포화 지방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포화 지방은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화학적으로 반응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화 지방은 안전해요. 돼지고기 이제 그 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안전해요. 근데 불포화 지방이 이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불포화지방 자리가. 그럼 불포화지방 자리인데 근데 식용유는 그게 많아요. 불포화지방이.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변화가 어떤 게 잘 되겠어요? 포화는 잘 안 되잖아요.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불포화지방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음식물을 먹다 보면 이제 활성산소가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방이 한번 망가지는데, 근데 지방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가 산화가 되면 저 하나만 딱 죽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옆에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불포화 지방을 갖다가 산화를 시켜요. 아주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 요새 보면 아까 레드미트 나오잖아요. 고기도 그냥 집에서 고기 자체를 사다가 좀 구워 먹거나 삶아 먹으면 훨씬 나아요. 이걸 갖다가 가공된 고기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세스 된 거. 그게 이제 비닐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 먹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왜 고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그거를 갖다 제대로 구별을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나쁘다. 이게 울트라 프로세스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피하지 말고 좋은 지방 먹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나쁜 기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일단 확실하게 몸에 나쁜 지방이라고 밝혀진 것들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가 마가린, 쇼트닝 이런 애들이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이 또 어디서 나오냐? 씨앗 기름류, 오메가6가 많은 씨앗 기름류를 고온으로 가열해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쁜 지방들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다이어트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대사가 망가지고 또 뇌 기능에도 안 좋아지고 장내 환경에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지방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6가 가열하지 않아도, 물론 이제 가열해서 쓰시겠지만은 가열하지 않아도 이 오메가6 자체만으로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입니다. 근데 오메가6 지방산도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염증을 일으켜서 다시 또 재생하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메가6도 먹어야 되지만, 문제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깨진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WHO에서 권장하는 거는 한 4대1 정도로 먹어라라고 권장하는데, 우리 식습관을 살펴보면 15대1에서 많게는 40대1까지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에서 4대1 정도로 먹어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오메가6를 최대한 적게 먹고 오메가3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오메가3가 많은 지방은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단백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등푸른 생선, 그래서 고등어나 삼치 같은 것에 꽁치, 삼치 이런 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어에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들기름 같은 경우 아까 씨앗 기름이랑 마찬가지로 고온으로 압착하게 되면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냉압착한 생들기름으로 드실 수 있으면 저는 드셔서 오메가3를 충분히 많이 섭취해라.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추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은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는 뭐 콩기름이나 포도씨유나 까놀라유나 해바라기씨유나 이런 것들, 우리 집에 흔히 있는 기름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집에서 좀 치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기름은 단일 불포화지방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오일이 있고, 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냉압착 들기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맛 리셋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아마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이런 것들 아마 다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3일, 일주일 끊고 혹은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끊고 나서 다시 드시면은 어떻던가요? 그렇게 끊고 나서 바깥 음식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달게 느껴지거나 굉장히 짜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 입맛이 그렇게 달고 그렇게 짠 거에 길들여진 입맛이 아니고, 조금만 달아도 조금만 짜도 느낄 수 있는 입맛인데, 좀 더 단 거, 좀 더 짠 거를 계속 좀 더 매운 걸 먹다 보니까는 우리 입맛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때 핵심이 입맛을 리셋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가급적이면은 치팅하지 말아라, 자극적인 거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우리 입맛이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양배추만 먹어도 달고 당근만 먹어도 달고 사과만 먹어도 달고 이렇게 느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소금이 조금만 들어간 음식만 먹어도 짜게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짜고 더 맵고 더 단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도 없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멀리해서 입맛을 리셋하는 것까지 다이어트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리셋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뇌도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뇌도 뇌 뿌옇게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뇌에 뭐가 낀 것처럼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멍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일어났던 증상이라면,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우리 뇌를 깨끗하게 리셋하고 몸도 리셋하고 그다음에 입맛까지 딱 리셋하게끔 하시면은 우리가 정말 건강도 찾고 다이어트 성공하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다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이어트 하니까는 나는 양배추 먹을 거야. 난 다이어트 하니까 닭가슴살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양배추 먹고 닭가슴살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안 먹게 돼요. 나 양배추 좀 이따 먹어야지. 닭가슴살 조금 이따 먹어야지. 계란은 조금 이따 먹어야지. 그러다가 배고픈 때를 놓쳐요. 제가 0부터 10까지 배부른 정도가 있다면 0이 완전히 배고픈 거고 10이 완전히 배부른 거면 한 2, 3 정도 배불렀을 때 약간 적당히 배고플 때 무언가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배고픈 상태 0까지 떨어뜨려 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배달 어플 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주 먹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간헐적당식 하지 말라고 하는 게 0까지 배부르게 만들잖아요. 0까지 배부르게 만들었을 때 머릿속에 온갖 맛있는 거 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럼 다이어트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리고 자책하고 나 왜 이러지? 근데 여러분이 뭔가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를 실패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0까지 내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0까지 내려도 나는 양배추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적당히 배고파졌을 때 여러분 정말 몸에 좋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을 충분히 드셔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밥때가 아닌데 나는 적당히 배고파졌어. 그럼 간식을 드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 2, 3 정도 배고플 때 먹어라. 그다음 중요한 거는 배부르게 먹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배부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적당히 배부른 정도로 한 끼를 정해놓고 드시면 되는데 내가 배부르는 걸 아시는 분들은 한 10까지 배부른 거면 한 7, 8 정도까지만 드셔도 괜찮아요. 10까지 꽉 우리 배를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7, 8 정도까지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7, 8 정도까지 채우시고 다시 또 쭉 떨어져서 2, 3 되면 또 드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훈련을 하셔서 적당히 배고플 때 먹고 적당히 배부를 때 수저 내려놓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 일반식으로 돌아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먹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완전 좋은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만 먹는 게 아니고 결국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도 먹게 될 텐데 그런 거 먹을 때도 우리가 몸이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